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북쓰레기 풍선 선 넘으면 군사 조치라고 어제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쓰레기 풍선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쏘아 올리고 있죠. 문자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오는데 지금 이게 무려 22차례 5,500여 개나 살포를 했더라라는 겁니다. 북한 시세로 따져보니까 북한 시세로 쌀 970톤을 살 돈이다. 이걸로 쌀 사서 이 북한에서 말하는 인민들 먹였다고 하면 훨씬 많이 먹였을 텐데 쏘아 올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선 넘으면 군사 조치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럼 선 넘은 건 어떤 선을 얘기를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어떤 게 선을 넘은 거냐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사실 뭐 명확하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뭐 전략적 모호성일 수도 있고요. 다만 분명한 건 우리 군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점만은 분명하게 밝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대통령과 게임하냐? 윤한 독대 결국 불발입니다. 오늘 24일이죠. 오늘 저녁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만찬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게 만찬 전에 좀 따로 뵙지요라고 한동훈 대표가 요청을 넣었다. 독대 용산에서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었는데 결국 불발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불발이 된 게 아니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대통령과 게임하냐라는 얘기가 어디서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실 사이의 어떤 분위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한마디인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음 기사 좀 이어서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용산 독대 거부, 한동훈 3자 만남 거부입니다. 지금 용산에서는 독대를 거부했죠. 근데 뭐라고 역제안을 했느냐? 3자가 봅시다. 추경호 원내대표 껴서 같이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선 한동훈 대표가 거부했다. 이게 대체 그럼 어떻게 얘기가 돼가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한국일보입니다. 이종호 도이치 수사 시작되자 김 여사와 40차례, 40여 차례 연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종호가 누구냐? 지금 도이치 모터스 수사의 어떤 주요 인물이죠. 지금 이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도이치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로 40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게 기록이 남았다라는 겁니다. 네. 이 관련해서 여기 좀 부제를 볼까요? 김 여사 결혼 이후엔 연락을 안 했다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기록이 나온 건 뭔가 다른 정황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가 맞는 건지 검찰 수사가 지금 시작이 되고 뭔가 하나씩 나오고 있는 거죠. 검찰 수사로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네, 조선일보 객관식 위주 수능 시험 개편한다. 수능 개편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야? 국교위. 네, 국교위가 대체 뭐냐? 국가교육위원회, 대통령 직속위원회죠. 대통령 직속의 국교위에서 내일 이런 내용의 방향을 공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수능이 바뀐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객관식 위주 수능 시험을 바꾼다. 객관식을 바꾼다는 건 논술, 서술형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불어서 초등학교 5세 입학 한번 무산이 됐었습니다만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다. 초등학교 5세 입학이랑 같이 나왔던 얘기가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학년 시작을 3월이 아니라 9월로 늦추는 안도 같이 현재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방향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좀 곧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50년 뒤 한국 인구 3,600만 명, 절반이 노인이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냐? 통계청이 인구 추계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대략 50년 뒤쯤에 따져보면은 2072년에 한국의 인구가 3,600만이다. 5천만이 국민이 아니에요. 이제 3,600만 국민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시기가 곧 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인구가 주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절반이 노인이다. 노인의 법적 기준은 65세 이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50년 뒤가 되면 3,600만 명 중에 길 가는 2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이다. 라는 거예요. 50년 뒤면 환갑인 나이도 젊은 축에 속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 문제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지금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네, 볼까요? 배추 22,000원입니다. 2,200원 아니에요. 22,000원입니다. 근데 그럼 세계들이 한 묶음 아니야? 아닙니다. 한 포기입니다. 한 포기에 22,000원이다 배추가. 네. 배추 한 포기 22,000원. 폭염 호우에 김치 대란이다라는 얘기가 같이 지금 붙었죠.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김장철입니다. 배추, 무, 파 지금 살 게 한두 개가 아닌데 한 포기에 22,000원이면 김치, 무까지 잘 긁어서 먹어야 될 수준이에요. 지금 너무 비싸다. 비싸도 너무 비싸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만평이 오늘 이런 게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이런 겁니다. 지금 두 부부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허공을 바라봅니다. 허공에 뭐가 있느냐? 배추가 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매달려 있죠. 한 포기에 22,000원. 네, 조기 말고 배추를 걸고 밥 한 술에 배추 한번 보고 밥 한 술에 배추 한번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만평이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총각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독대무산 만찬도 물음표가 붙었죠.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 볼까요? 용산 한 독대 거절 별도 협의할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대통령실 입장 같이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실 24일 만찬, 오늘 만찬은 신임 지도부 격려 자리다. 한동훈 대표와의 독대는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 독대라는 게 꼭 내일 해야만 성사되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별도로 협의할 사안이다라는 얘기를 보면 만찬이랑 독대는 별개 문제다라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스탠스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뭐 한묶음으로 같이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은데 근데 입장도 입장입니다만 다음 기사 보시죠. 아까 저희 일면 소개로 봤었죠. 대통령과 게임 하나. 윤한 독대 결국 불발. 불발이 된 건 된 건데 입장차가 있고 불발이 된 건 된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게임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안 해결을 목표로 했다면 서로 존중하며 상의해야 하는 법인데 관례에 어긋난다.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인지 문제를 풀겠다는 걸 보여주기식 행동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김종육 최고위원님. 네. 대통령실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아까 22,000원 배추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뭐 남부 지방에는 이제 수해가 발생해서 그죠. 사상 최악의 가을 폭우가 쏟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팍팍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권 여당에서 저희가 뭐 대통령과 그 여당 대표가 뭐 단독으로 식사하기 전에 뭐 만나네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 전체가 시끄럽게 된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별로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랄까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돼야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뭐 직장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언론사에 있었는데 언론사에서 우리 사장이 그 편집국장과 부장들과 같이 밥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편집국장이 사장 우리 밥 먹기 전에 제가 뭐 따로 좀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되게 그냥 그래 와 그럽시다. 잠깐 들어와. 네, 그렇게 보는데. 합시다. 뭐 얘기 좀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잖아요. 네. 근데
사장하고 전체 회식하기 전에 편집국장이 사장과 그 따로 좀 얘기를 한대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니까 야 그건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별로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거 몰라 이렇게 회사와 무슨 대통령실이 같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뭐 기본 원칙이나 원리는 별로 다를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용산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냐, 그걸 흘림으로써 그리고 또 뭐 게임하냐, 뭐 이게 만나려면 별도의 협의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게 근데 그 기저에는 신뢰할 수 없다가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 독대를 하라는 거는 저도 이제 그 만찬 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들리면서 아 독대를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그 갈등이 있다면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공개적으로 네.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드렸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교수들, 언론인들, 보수 단체에 있는 분들이 다 그 밥 먹으러 가면 밥만 먹고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밥 먹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가서 서로 밥 먹고 오면 언론에서는 또 니들 뭐 결과도 없이 밥만 먹고 오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독대를 하는 게 좋겠어라고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도 얘기했고 네. 용산 대통령실에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그 언론에 보도됐다라는 이유로 해서 그 보도된 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뭐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게 대통령이 김정은을 뭐 만나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외교적으로 무슨 문제가 될 정도로 알려지면 상황이 나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분들이 저는 참모들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자꾸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체코 순방의 그 성과를 흐리기 위해서 지금 독대를 저쪽에서 흘려서 그거를 막 덮어버리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대통령이 체코에 가서 성과를 올리신 걸 여당이 왜 그거를 폄하를 합니까? 그게 잘 돼야지 저희가 같이 올라가는 건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아니 우리가 다들 독대를 하라고 했고 그래서 얘기를 했고 근데 이게 뭐 먼저 알려지고 말고가 중요한 거냐라는 말씀하시면서 회사 다닐 때 사장한테 회식하기 전에 잠깐 갈게요라고 한 게 알려졌다고 해서 그럼 보고를 안 하러 가냐 그것도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서영주 대변인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참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독특하고 희한하고 이상하게 국정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통상에 이게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대통령인가. 예를 들면 독대라는 거 요청을 야당 대표가 하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신경전은 많이 받습니다. 네. 독대. 근데 집권 여당 대표예요.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한다는 건 그만큼 대통령이 여당 대표와 물밑에서 대화를 안 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24일 만찬을 잡아놓으면 통상 지도부가 오기 전에 대표를 따로 불러서 대통령이 한 20-30분 티타임을 따로 합니다. 그러니까 독대자리가 마련돼 있어요. 통상.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고 나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지도부가 있는 그 연찬장에 들어오는 네. 그런 게 루틴하게 돼 있는데 용산에서는 그 자체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참모들이 안 했겠어요? 대통령 그런 자리 마련하지 마라고 했었을 것이고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하지 않았냐.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독대 요청이란 건 좀 풀어서 얘기하면 대통령님 따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것도 집권 여당 대표가. 그게 뭐가 문제죠? 지금 현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두 개가 다 걸려 있잖아요. 의료 대란. 배추 문제도 한 포기 22,000원이에요. 물가 어떡할 거예요? 호흡 피해 어떻게 대책할 거예요? 이 민생 현안 플러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최혜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 대표와 논의를 해야 될 시간이 정말 본인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한테 한동훈 대표 좀 잠깐 들어와 봐.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당 대표가 독대하자고 했다고 이거를 뭐 밥은 밥이고 만나는 건 만나는 거고 무슨 따로 국밥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만찬하면서 아, 밥 맛있죠? 뭐 이 반찬은 뭡니다.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왜 민심에서 멀어지는지 그 이유를 알겠어요. 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좀 대통령실 용산 쪽에 뭐 한쪽은 참모진의 보고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리고 한쪽은 아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당사자가 지금 잘못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거나 지금 뭔가 대통령실에서 잘 얘기를 드리려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주셨는데 또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실의 입장은 제가 뭐 대신 여기 지금 대통령실이 없으니까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실의 입장은 아니 그러려면 뭔가 차근차근 절차를 밟고 신뢰가 확실하게 딱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같이 서로를 좀 배려하면서 얘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불쑥 흘리고 나중에 받지 않으면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 게 문제 아니겠느냐라는 취지가 그게 지금 현재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취지는 좋아. 근데 방법이 문제 아니야? 방법을 좀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취지도 의심스러운데 라는 얘기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박정아 비서실장이 밤늦게 알림으로 기자들한테 이런 걸 보냈어요. 뭐라고 했느냐. 오늘 일부 보도에서 한동훈 지도부가 독대 요청을 사전 노출시킨 게 독대 불발의 원인이라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멘트를 인용을 했는데 한동훈 지도부는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음을 재차 확인해드립니다. 라고 알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면서 일부 다른 패널 분이 그런 말씀하셨죠. 아니 달을 보라고 하는데 왜 손가락을 보는 거냐라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고 저희가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선 사실 이 사안이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왜 사전 노출했느냐, 의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인 건데 보면 독대 요청을 의도적으로 사전 노출한 바 없었다. 강 변호사님. 네. 그럼 의도적은 아닌데 사전 노출이 당 쪽에서 된 건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뭐 언론의 보도 같은 것을 봤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실 쪽에서 여기에 대해 기자의 질문에 확인을 해준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로도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체코에서 순방을 마무리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이 먼저 보도가 되었고 그것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어디에서 이 아이가 유출이 되었던지 간에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은 맞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국민들께서 특히 보수 유권자분들께서 보고 싶으신 것은 어떤 형식에 구애되어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도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당시에는 비대위원장이었죠. 네. 어떤 갈등 국면이 노출이 되었을 때 서천 화재 현장에서 그 좀 봉합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때 네. 대통령께서 서울에 올라가는 길에 기차를 같이 타고 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갑작스럽게 한동훈 대표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기차 타고 가는 동안에 두 분이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네. 그럼 그것도 독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어떠한 뭐 꼭 대통령실에서 만찬 전에 어떠한 좀 포맷을 맞춰서 그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압박감에서는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가장 가까운 사이였었잖아요. 이런 형식을 넘어서서 감정적인 부분을 넘어서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함께 가는 모습, 당정 간에 함께 가는 모습에 있어서 두 분이 얼굴이지 않습니까?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것인데 이러한 보도가 나갔다 그것에 있어서 좀 불쾌하다라든지 이게 뭐 절차가 맞지 않다라든지 이러한 이야기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독대가 별거냐. 두 사람이 만나서 그냥 얘기를 하면 그게 독대 아니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두 사람이 머리 맞대고 민생을 논의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한동훈 대표가 보자고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절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무슨 기사가 있었느냐? 다음 기사 좀 볼까요? 용산 독대 거부, 한동훈 3자 만남 거부입니다. 지금 독대 말고 대통령실에서 역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3명이서 같이 보는 건 어때? 라고 역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 네. 3자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 그런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아. 저 보도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삼자를 제안했는지 여부를 처음 들었다. 예. 그것도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네. 그리고 그게 그냥 언론에 일부 났었는데 네. 그때는 그냥 삼자 하는 방법도 용산이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만 나왔기 때문에 네. 그게 정말로 제안이 됐는데 그거는 단독 회담이 아니면 세 분이 보는 거나 아니면 다 같이 밥 먹으면서 보는 거나 단독이 아니라면 뭐 속내에 있는 얘기들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거부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용산에서 그걸 검토를 하다가 네. 덮어버린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제가 무슨 코멘트를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글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전체가 보면은 굉장히 불필요한 지금 논쟁들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방법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용산에서 삼자가 보자라고 역제안했는지도 사실 확인을 해볼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지금 이 지도부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 삼자 제안이 다 이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제안을 한 게 그럼 맞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장 변호사님 왜 대통령실에선 추경호 원내대표를 넣은 걸까요? 일단 저는 삼자 네. 회동을 거부했다는 게 팩트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기사 내용을 보더라도 네. 대통령실 발로 나왔습니다.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대통령의 입장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삼자 회동이란 건 사실 전격적으로 수용을 할 때 그 형식을 조금 달리한 것인데 네.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면 한동훈 대표가요. 그거는 대통령과의 회담을 만찬 자리를 본인의 정치적 동무대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대통령이 용납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상당히 거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향유하고 공유하는 자리일 가능성이 많죠. 찬물을 끼얹었다는 인식을 당연히 대통령실 가졌을 겁니다. 대통령이 순방했을 때는 또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해야 된다라고 느닷없이 얘기했죠. 사실 지금까지 본인의 기류와도 맞아 떨어지는지 좀 의문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이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니까 언론에 대고 지금 대통령실은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통령실이 수용할까요? 그렇다면 대통령과의 만찬을 그것도 독대를 하겠다는 게 언론에 흘러나왔을 때 이건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하는데 사실상 대통령을 활용하겠다는 의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대단히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만나야죠. 네. 지금 너무 한가하죠.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이요. 그런데 그걸 차치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그 여정을 본다면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언짢은 기류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 정치적 부담이 한동훈 대표한테 가는 거고 정치 초보라서 정치 신인이라서 심지어는 친윤 의원들이 익명으로 뭐라고 인터뷰하고 있습니까? 정치 어디서 배웠냐? 굉장히 더티 플레이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경로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정말 일을 누가 이렇게 키웠는가? 그 잘못이 한동훈 대표한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불필요한 논란을 왜 자꾸 만드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논란은 한 대표가 좀 자초한 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짧게. 삼자 회동에 대한 거는 네. 과거에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정진석 비서실장과 대통령과 그리고 만났었죠. 셋이서 만났었어요. 네. 그때 대통령이 하셨던 얘기가 이 사람 외롭게 하지 말고 힘 실어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정책위 의장과 관련돼서 논란이 있을 때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은 전혀 그 힘 실어주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께서는 또 좀 다른 행동 애수연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3자가 껴서 하는 얘기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아마 단독 좀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삼자와 단독은 좀 다르다. 삼자가 만나서 얘기를 했었던 앞선 전례에서 그다지 성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둘이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데 강 변호사님. 근데 저 삼자의 만남을 대통령실에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네.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들어가는 자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당대표로 출마를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부분이었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것은 지금 야당 측에서 계속적으로 왜 여기에 대해서 발의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본인들이 먼저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내용 자체는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내용으로 발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적으로 대통령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원내에서는 추경호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특검이라는 것은 아예 진행이 되지 않겠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현안에 있어서의 이슈 같은 경우에는 특검, 특히 원내에서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셋이 보자라고 이야기했다면 네. 저는 그거 자체로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 제안이 사실이었다면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좀 짧은 시간의 차담이라고 해도 받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용산에서 3자 회동을 역으로 제안한 게 맞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약간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도 오늘 오전 중에 뭔가 이 대통령실에서 뭐 확인을 해주던가 뭐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 그러니까 독대를 요청을 했고 거절을 했고 뭐 제3자 얘기가 나오고 맞니 아니니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고 했었는데 얘기를 했습니다.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 권력자의 기대에서 정치하지 말고 당원 국민의 기대에 정치하라 하면서 두고 보려고만 했는데 답답해서 한마디 했다라고 마지막에 한 줄 덧붙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얘기 안 한다고 말씀했었는데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불과 며칠 전에도 한동훈 대표한테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시죠 라는 얘기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한동훈 저자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언급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그래도 조언하실 게 있으시면. 조언도 안 합니다. 예.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 비방을 하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나를 비방하기 때문에 아하. 그거는 조언할 필요도 없고 아하.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선배로서 말씀을 하셔도 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거를 넘어갑시다. 네, 사실 불과 며칠 전이에요. 근데 자꾸 한동훈 대표 조언 얘기하니까 말 안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그 특유의 홍 시장 뭐 여기까지 약간 요 느낌으로 얘기를 딱 거절을 했어요. 선을 딱 그었는데 근데 두고 보려고 했는데 답답해서 한마디 했다라면서 결국 한마디를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한마디 한 사안이 뭐냐?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소영주 대변인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홍준표 대구시장 당시 전당대회 때 네. 대구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사실상 면을 구겼죠. 그렇게 비방을 많이 했던 분은 홍준표 대구시장 아닙니까? 아까 당시에. 뭐 좋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비방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다는데 사실상 팩트로 따지면 비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100을 다 했고요. 제 기억에는 한동훈 대표가 거의 0.1도 안 했던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틈을 노리고 들어오시는 건 같아요. 이제 내가 들어올 길자리가 생겼다.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존재감이 사라졌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치명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 당 장악력에 대해서도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60% 넘는 네. 그 득표율을 통해서 당대표가 됐고요. 당 장악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인이 된 사항이잖아요. 지금 현재 있어서 그 당원과 국민들의 기대에 정치하라고 하는데 네. 지금 권력자에서 기대해서 정치를 하지 않는 모습을 한동훈 대표가 보이니까 지금 독대를 거부당하는 거 아닙니까? 참 희한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은 수시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고 텔레그램도 할 수 있는 사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플래카드 걸어놓고 한 집안에서 형 저 좀 만나주세요. 만나고 싶어요라고 네. 전화도 안 돼. 메시지도 안 되니까 현관문에다가 플래카드 걸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현관문에다 플래카드 걸어서 기분 나빠? 네. 앞으로 너는 더 안 만날 거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이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기에서는 좀 당의 고문이면 대통령이 좀 옹졸하게 행동하지 말고 만나라. 여당 대표를 야당 취급하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뭐 좀 현실 인식이 있는 조언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비방으로는 더 이상 홍준표 대구시장의 몸값을 올릴 수 없다.
것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홍 시장이 아마도 지금 약간 그동안 좀 잠잠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 몸값을 생각해서 또 한마디 좀 올린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어제 청문홍답이라고 청년이 묻고 홍 시장이 답한다. 청문홍답. 왜?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글이냐. 네. 지난 어제가 아닙니다. 지난 22일입니다. 그제죠. 이제는 준비하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알겠습니다. 라는 답글을 달았다라는 거죠. 장 변호사님. 네. 뭘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마 한동훈 지도부가 이제 네. 더는 존속하기 어렵지 않겠냐라는 전제에서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 일부이긴 합니다만 뭐 비대위 이야기도 아주 없지는 않다 보니까요. 네. 이제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일단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어떤 정치력이 이미 시험대에서 판단이 끝난 거 아니겠느냐라는 일부 당원들, 아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년들이겠죠. 대선도 아니고 비대위를 준비해야 된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라는 거는 왜냐하면 대선은 이미 대통령이 지금 또 대통령을 엄호하고 있으니까요. 대통령의 대체제로 이 맥락이 나왔다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를 직격한 이유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 대한 대체제로 당의 중진인 그리고 고문이고 정치적 구력이 높은 또 이게 대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의 어떤 신인인 측면, 경험치 이런 물음표를 이제 느낌표로 바꿔줄 게 홍준표다라는 또 일부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홍준표 시장이 모르지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마디 던진 건 의미심장하지 알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저는 국민의힘의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무래도 비대위 얘기가 아닌가 싶다. 그런 얘기가 일각이지만 하는 것도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는 김종혁 최고위원의 얘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최고위원님. 비대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일각에서. 민주당의 희망사항이죠. 민주당은 어쨌든 뭐 그 한동훈 대표가 가장 껄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으로서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했다가 한동훈 대표도 공격했다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좀 집중을 하고 또 다른 때는 그러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뭐 선택적인 공격들을 하고 있는 걸로 같아요. 근데 그건 뭐 야당이니까 야당으로서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저 얘기는 뭐 홍 시장 얘기. 예, 그게 비대위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시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대선 준비하라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홍 대표님 말은 당 장악력이 있어야지 또 믿고 독대를 하지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도가 낮으면 독대할 수 없는 겁니까? 대통령은 지지도가 높아야지 독대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합리적인 얘기겠습니까? 기본으로 이분 말씀이 말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뭐 권력자에 기대서 뭐 하려고 한다. 아니 지금 권력자하고 제일 싸우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제일 각을 세우고 있는 게 그 한동훈 대표 아니에요? 권력자에 기대는 건 그 총선 끝나자마자 갑자기 뭐 대통령과 그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일제히 그 한동훈 공격하고 시작했던 홍준표 대표께 오히려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에 한 말씀만 더 하면 과거에 홍준표 대표님께서 대표하실 때 그 지지 유세가 온다고 그랬을 때 후보들이 오시지 말라고까지 얘기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본인이 과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남한테 함부로 공격하기는 쉽지 않으실 텐데 좀 너무 과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격이 좀 과하시다로 마무리를 지으셨어요. 네, 일단 분명한 건 저기 좀 독대 얘기를 하다가 잠깐 홍 시장 얘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다시 독대로 좀 얘기를 돌아가 보죠. 독대는 일단 무산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 키워드가 독대는 무산, 만찬도였었죠. 왜? 만찬도 무산되는 건가란 얘기가 가능성 측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대통령실 한해 윤 독대 요청 사실상 거부인데 이 기사의 마지막 줄을 좀 보겠습니다. 한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만찬 참석 여부에 대해 이 정도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해 불참 가능성도 거론된다. 답변을 피했다고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건 지나간 얘기잖아요. 하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론 보도를 봤는데요. 어렵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따로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이번이 어렵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드릴 말씀은 없네요. 불참이나 이런 건 고려하고 있는 거 없을까요?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린 걸로 하죠.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하죠. 고맙습니다. 참석하시냐를 물었는데 이 정도 말하는 걸로 하죠. 고맙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오늘 자꾸 김종혁 최고위원님께 여쭤봐요. 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불참 가능성 있습니까?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거의 없을 것 같다는 얘기는 조금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 네. 제로 100%와 0%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제가 보면 뭐 합리적이거나 상식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실에서 독대 뭐 만나는 거 안 하겠다고 해서 네. 만찬까지 안 가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 뭐 안 갈 간다는 것 얘기가 같습니다. 논의가 합의가 된 바는 없다 지도부 차원에서. 그렇죠. 아니 전혀 그런 얘기는 아예.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각 지금 참석자들한테 그 용산에 들어가려면 다 사전에 연락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 연락이 와서 네. 다 뭐 차량 번호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 다 그 확인 신원 확인이 끝난 끝났기 상황. 때문에 근데 만약에 안 가면 본인은 안 가시고 다른 사람들 다 가거나 이런 모습도 이상하고 또 뭐 일부가 또 무더기로 안 가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네. 무엇보다도 그게 당정 간에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그 정도 배포가 있는 정치인은 아니에요. 아, 그 배포예요? 네. 그렇게 뭐 만찬에 불참하고 전면전을 할 만한 네. 그런 정치인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걱정은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네. 돕는 건지 때리는 건지 알 수 없는 멘트를 옆에서도 한마디 거두셨어요. 네. 근데 일단 뭐 만찬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 여기서 살짝 뭐 마지막 문장에 뭔가 느낌이 있는 것처럼 쓰긴 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아까 한동훈 대표가 너무 다 지나간 얘기잖아요. 라면서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지금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안들이 있고 그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데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대체 뭐냐라는 거죠. 일단 우리가 어제 뭐 만나서 이 의대 정원 문제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용산 만찬 단판 대선 곤란 한측 김 여사 논의 피하려 하나 김 여사 논의를 피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당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아까 상대적으로 저희 네 분 중에 본의 아니게 장 변호사님이 약간 용산을 가장 많이 잘 이해하시는 상황이 됐어요. 장 변호사님한테도 여쭤봅니다. 그런데 김 여사 논의를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용산에서 있었던 거냐라는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이 정도 워딩이 나오면요, 이거는 네.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미 건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건넜다. 이미 이제 한 보수 일간지 칼럼에서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보다 이준석 대표를 더 좋아할 거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태도 때문에 그렇다고 진단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감정선을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당의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사과하고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본인이 대통령과 독대를 해서만 할 이야기인지 좀 의문입니다. 또 그 진정성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의문이에요. 처음에 본인이 이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한 거 부적절하다. 그 측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다 뭐다 해가지고 상당히 굉장히 감정선이 높아졌었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나중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갈등이 커지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입장이시냐고. 제가 언제 사과를 요청한 적 있었던가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김건희 여사를 다시금 이제 끌고 나왔다고 대통령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만남이 불발되는 데 있어서도 이른바 친한계에서는 네.
혹시 여사 이야기할까 봐 저어돼서 그러냐. 이거는 굉장히 자극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의 전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봐요. 독대에서 할 부분. 그런데 그게 꼭 독대라는 현식으로 풀어낼 수만 있는 겁니까? 의대정은 이게 몇 달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풀어내지 못하고 이걸 대통령과 단판 짓는다고 해서 풀릴 문제입니까? 왜 단독으로밖에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의제가 무엇인지도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 국면을 종합했을 때 이 부분이 형식도 절차도 그리고 그 후에 그럼 조만간 독대를 요청하겠다.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된다. 언론에 먼저 흘려서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꼬리를 자른 건데 저 다시 요청할 겁니다. 조만간 다시 만날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대통령을 사실상 직격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참 매끄럽지 못하게 끌고 오고 계신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장 변호사님이 시작을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갈등의 골이 깊을 대로 너무 많이 깊어졌다. 여기서 한 대표 쪽에서 이런 전망을 내놓는 것조차도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용산 쪽에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갈등이 깊을 대로 깊어져서 돌이키기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저희 유튜브 댓글로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만찬에 가서 직접 독대 요청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이 질문은 한동훈 대표가 오늘 만찬에 가서 직접 20여 명 다 있는 자리에서 저랑 나중에 따로 좀 보시죠? 라고 요청을 하겠느냐? 라는 질문인 건데 이 질문에 강 변호사님, 네. 이 질문에 전 하나 더 얹겠습니다. 이 질문에요. 혹 윤 대통령이 독대는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좀 자연스럽게 그냥 한 대표 보자고 그랬지 않아? 잠깐 와봐. 볼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오늘 두개 같은 여쭤봤어요. 경우에는 그 만찬 이전에 대통령의 보고 일정 같은 것을 꽉 차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만약에 그 3자 회동을 제안한 것이 대통령실에서 제안한 것이 맞다면은 짧은 차담을 제안했었던 것이다라고 그 언론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만찬 전에 뭐 아니면 전후로 해서 대통령께서 한동훈 대표에게 잠깐 이야기하자라고 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지금 댓글로 여쭤보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께 직접 독대 요청을 할까요? 이 부분도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에 맞춰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던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슈가 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대통령께서 체코 순방 가 있는 동안에 네. 한동훈 대표가 한 보수 언론과의 단독 인터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사과한 것이 맞다. 그리고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후보들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수사심의위원회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최재형 목사에 대한 부분이 남아있고 아직 오늘 검찰에서 열리죠. 최종 처분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언론 인터뷰가 나갔는데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이슈라기보다는 저는 이번 의정 갈등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소통 채널로서 굉장히 요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그 의료계는 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1대1 만남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1대1 만남에 있어서 어떤 하나의 키를 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 뭐 복지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장관 차관에 대해서도 경질을 해달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정 갈등이 오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어떠한 심경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조속히 기일을 다시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이슈가 있다면 네. 그것은 아마 지금 의료계와의 대화에 있어서 들은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비공개로 해서 하나둘 이렇게 만났던 어떤 그 의료 갈등 부분이나 이런 걸 내가 들은 내용을 대통령한테 뭐 다 있는 자리가 아니라 좀 따로 좀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계속 손을 3번쯤 드셨어요. 네, 이 질문이랑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만찬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이랑 같이 드릴게요. 분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1시간 만찬이면 59분을 얘기할 만찬이 될 겁니다. 체코의 성과 등등등 네. 얘기할 거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말할 수 없는 긴밀하게 얘기할 부분들은 김건희 여사 얘기에는 없어요. 의정 갈등 여사 부분들은 얘기 실무에서 일것이다라는 풀면 되는 말씀인 것이고 거죠? 김건희 여사 부분들 보통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식사 자리에서 있는데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뭐 자녀 얘기를 하거나 그분의 배우자 얘기를 하는 것은 실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은밀하게 따로 긴밀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 얘기가 맞고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부분만 사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특검법이 넘어간 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부터 공천 개입설 최근에 보도된 거 보면은 당에 있는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을 통해서 또 누군가 특정인을 공천하려고 했던 것들이 보도가 되잖아요. 이거는 어차피 공이 대통령실에서 국회로 넘어오면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대응해야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문제를 풀기 위한 독대다. 저는 원포인트 독대라고 봐요. 네. 김 여사 얘기를 하고자 한 걸로 나는 본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오늘 만평이 이런 게 나왔습니다. 만평 같이 볼까요? 네. 한동훈 대표 홀로 앉아 있습니다. 저 멀리엔 빈 의자 윤이라고 써져 있어요. 윤 대통령 자리인 걸로 보이는데 근데 테이블이 뭐 꼬여도 몇 번 꼬인 겁니까? 3번 꼬인 건가요? 2번 꼬인 건가요? 네. 꼬였다. 유독 한 대표는 땀을 많이 흘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장 변호사님 네. 짧게 여쭤볼게요. 한 대표가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고 있는 모습으로 독대 요청을 했지만 받아지지 않은 이런 상황. 한 대표의 입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좁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사실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지원군이 될 수 없다라는 현실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정치 행보를 했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역설적이게도 한동훈 대표의 정치 공간을 굉장히 줄이는 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실이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선의에 기대서 독대를 하자라고 언론에 이야기하면 그게 관철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대단히 나이브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행보를 계속 하고 있고 본인의 어떤 동무대로 정치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들러리를 서겠습니까? 병풍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언론에 다시 요청하겠다 이런 거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지만 본인도 이 행보에 있어서는 본인의 정치 공간을 좀 가두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 부분은 이제는 선택의 기로가 온 거예요. 저는 정치적 시간이 많다라고 진단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정치적인 시간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봅니다. 본인이 이제 선택해야 돼. 대통령과 각을 세울 거면 확실하게 긋고요. 네. 아니면 대통령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이 현실이라면 본인이 대통령을 정확하게 엄호를 하든지 이도 저도 아니고 갈팡질팡하니까 국민들께 혼란드리고 본인의 정치적 공간도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 대표 입지가 좁아질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일단 사실 당장은 오늘 저녁에 있을 만찬 분위기가 대체 어떨 것이냐라는 점이 아마도 저희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되는 주제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지민비조 하기로 했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는지 차근차근 좀 따져보죠. 네. 조국에 흔들리는 호남, 이재명이 달려갔다. 네. 어제 저희가 살짝 다뤘었죠. 지금 호남에 군수선거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 영광, 곡성 두 곳인데 조국에 이 호남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달려간 이재명 대표, 달려가서 뭘 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앞에 나와주세요, 앞에. 영광 국민을 대한민국의 대산 국민으로 만들어주시오. 화이팅! 이발관 한길. 아이고, 전세 잘 부탁합니다. 전세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광으로 가는데요. 네. 사실 영광 선거가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2기 소위 민주당 지도부, 네. 민주당 지도부를 맡아서 이제 첫 선거를 또 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좀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네. 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좀 네네.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아, 그럼요. 다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차 안에서 그 최고위를 열기 전에, 최고위 하기 전에 한준호 최고위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하죠.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 체제가 위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상하게는 서영주 대변인님. 네. 어떤 게 이상하게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호남에서는 네. 그건 맹주죠. 민주당이 당연히 이 지방선거에서는 그 영광, 곡성, 재보궐은 당연히 민주당이 낸 후보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네. 지금 현재 영광 군수 선거가 녹록지 않은 상황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각종 지표가 후보군에 있어서는 조국혁신당이 높게 나오는 게 있고요. 정당 지지율도 거의 붙어 있어요. 근데 조국혁신당은 12명의 비례대표로 구성된 소수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170석 아닙니까? 네. 근데 이게 판이 흔들린다? 이거는 호남 민심의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작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뭐든지 큰 이 화제도 작은 불씨에 시작되잖아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영광에서 이 재보궐에서 어떤 소개성과 영광군을 가져온다면 민주당이 호남의 민심들이 조국혁신당으로 이반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급속도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게임은 게임입니다. 선거는 지고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자존심 문제도 있지만 그런 네. 여러 가지 정세 변화에 있어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뒤늦게 부랴부랴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요걸 좀 추가로 여쭤볼게요. 한국일보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겨도 적은 표차로 이기면 이거는 이긴 거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취지의 또 기사가 있었는데 쉽게 말해서 이기긴 이겼는데 진땀승으로 이기면 이건 이긴 겁니까? 이긴 거죠. 그래도 이긴 거다. 그러니까 평가는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소한 차로 이겨서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대해서 회초리를 좀 들었다. 뭐라고는 쓸 수는 있으나 결과가 민주당이 낸 후보가 됐기 때문에 지도체제 위기까지는 아니다. 그렇죠. 지도체제 위기까지는 아니고 또 이재명 대표께서 얘기했던 뭐 이번 선거가 지도체계 위기다라고 하는 건 좀 엄살 같긴 해요. 그 정도 위기는 아니지만 그만큼 이번 재보궐선거 특히 호남이기 때문에 네.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땀승이든 뭐든 승부는 승부다. 이기면 이긴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지금 사실 그래서 이기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호남으로 달려갔죠. 이재명 대표가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런 민주당을 보면서 조국혁신당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들어보실까요? 호남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집권당입니다. 그런데 호남에서 정치혁신, 새로운 선택지를 희망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 어찌 상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까? 열망을 외면하고 경쟁을 억압하는 것이 바로 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쟁은 하더라도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준 언동 하지 맙시다. 각 당의 지지층을 서로 싸우도록 부추기는 언동 하지 맙시다. 네, 조국 대표의 얘기죠. 어제 직접 최고위원회의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고인물을 넘어 이제 상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상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냐라고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지지층 싸움은 부추기지 맙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강 변호사님. 네. 한편에서는 또 지지층 싸움을 부추기는 것도 선거 전략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지층 싸움 뭐 부추기지 말자라고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 언페어한 겁니까? 지금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네. 민주당보다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당선 가능성이 있어서 영광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 내라고 하는데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선전하는 모습만 보여도 승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이기 체제로 들어오면서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습니다만 실제로 호남에서는 투표율 자체가 높진 않았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군수선거 2개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조국혁신당에게 근소한 표 차이로 뭐 이긴 경우 이럴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사법 리스크도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흔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뭐 현실화를 넘어서 이제 곧 뭐 구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지난번에는 비례대표로서만 후보들이 나왔었는데 지역구는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어서 여기에 본인이 월세 살이를 하면서 호남에 내려가서
그 안에서 어떤 땀 흘리면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조국 대표는 최근에 신장식 의원의 인터뷰를 봤을 때는 뭐 만약에 구속이 된다고 해도 구속 기간 이후에 피선거권 박탈의 시간은 지나서도 정치계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것이 사실이라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나중을 생각한다고 해도 지금 본인이 호남에서 어떤 파이팅하는 모습들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22대 총선에서도 네.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진 않았지만 정당 득표율은 더 높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호남에서의 상황이 오히려 조국혁신당이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상황을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보단 혁신당이 좀 더 여유가 있어 보인다라는 옆집에 있는 국민의힘의 얘기였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아까 저희 잠깐 한준호 최고위원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하는 얘기를 잠깐 봤죠. 얘기 중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들어보고 오실까요? 조국혁신당이 이 비슷한 옷을 또 입으셔가지고 옷을 좀 바꿔야 되게 생겼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다 민주당 색깔 똑같아. 이렇게 바꾸 원래 지민비주하기로 했는데. 네, 실제 그 조국혁신당 후보들이 파란색 점퍼를 입다 보니까 똑같아요. 후보 간의 이 차별성도 떨어지고 하는데 제가 오늘 자주 지역에서 입는 옷이고 제 이름표도 붙이고 다니는데 더 커야 붙여야 되겠다. 네. 아 이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옷인데요. 요것만 제가 좀 따로 파가지고 붙인 겁니다. 네. 더 크게 붙여야 되겠어. 네. 네. 지금 한준호 최고위원이랑 이런 얘기를 하죠. 아, 이게 옷 색깔이 혁신당이랑 좀 비슷해요. 그랬더니 그니까 그러면서 명확하게 차 안에 붙어 있는 카메라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합니다. 원래 지민비주 하기로 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름 더 크게 붙여야겠어. 더 크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좀 혁신당에 좀 서운한 감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민비조라는 것도 이제 민주당의 슬로건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민주당도 위성 정당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호남에서는 지민비조 양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총선 때 나타났었죠.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호남 지역 강세입니다. 특히 영광 마찬가지인데요. 양당이 사활을 걸었다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안방입니다. 거기에 네. 한 석이라도 내주는 건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후발주자로서 어떻게 보면 강 변호사님 진단하신 대로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석도 내지 못한다. 네. 지금 전국 정당으로 가기 어려운 국면이죠. 그 기로에 서 있고 지지율은 사실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모멘텀을 정치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뭐가 될 것인가. 사실 조국혁신당 이제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아주 선거 초반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호남 지역에서는 끝까지 간다. 단일화라는 건 없다.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걸 양당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활을 걸고 이제 감정적으로도 좀 격돌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양당의 대표까지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입니다. 네.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다만 어느 정도 득표하는지에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가 얼마나 호남에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와 또 대비되는 측면이 호남에 그렇게 공을 들이나라는 물음표는 아직 좀 있어요. 이준석 대표 체제일 때는 이 전국 선거를 치렀을 때 두 자릿수 지지율도 호남에서 받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어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 한동훈 대표의 또 시험대도 같이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이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게 뭐 꼭 혁신당, 민주당 두 곳의 싸움만은 아니다. 여기서 그럼 국민의힘은 몇 %를 낼 것이냐 여부도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또 찝으셨습니다. 네, 저희도 궁금해지네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사람에 좀 주목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네, 정몽규 회장 그리고 홍명보 감독입니다. 대체 두 사람이 왜 등장한 것이냐? 오늘이 어떤 날이냐? 오늘 국회에서 이 현안 질의가 있습니다.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문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현안 질의가 예정인데 오늘 출석할 예정이다. 누가?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그리고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까지, 그리고 박주호 선수까지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국회 문체위로 지금 출석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논란이 계속 커서 잠깐 그 김민재 선수가 응원석 관중석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또 이게 또 다른 격까지로 또 불거졌었어요.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그냥 선수들을 응원을 했으면 좀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작부터 저희가 못하지 않았잖아요.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안 좋은 경기력으로 당연히 선수들이 이제 잘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다음 경기 꼭 잘해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에서는 저희가 이제 딱 시작하기 전에 그게 들리니까 그게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아니 뭐 좀 저희 응원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렸던 거다라고 김민재 선수 또 해명을 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같이 봤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었던 게 감독 선임 얘기를 두고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어요. 오죽하면 국회에서 증인으로 불러서 이걸 물어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불러서 뭔가 의문이 해소가 될 것인가? 서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이번에 4선에 도전하는 거죠. 네. 원래 통상적으로 한 재선 정도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지금 홍명보 대표 감독 선임도 있지만 크리스만 감독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독 선임에 정몽규 회장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그 절차적인 미흡성,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독단적인 판단이 있지 않았냐. 결국엔 축구협회 대부분이 지금 축구 팬들에게 질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뢰를 못 얻는 상황에서 왜 또 사선하려고 하는지. 지금 최근에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적절치 않다. 본인 스스로 어떤 자리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했으니까 네. 아마 오늘 상임위에서는 홍명보 감독도 좀 작정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몽규 회장의 거치가 네. 메인으로 좀 거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처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좀 결정하는 게 명예롭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오늘 직접 정몽규 회장이 나옵니다. 그럼 추측컨대 김종혁 최고위원님, 아마도 오늘 분명히 직접적으로 의원들이 물어보지 않을까요? 사연임 도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 회장은 뭐라고 얘기할 거라고 보세요? 그 제가 정 회장한테 여쭤봐야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어쨌든 뭐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모두가 그동안에 너무 이렇게 무풍지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뭐 그 이번에 이제 올림픽 때도 마찬가지고 축구 경기할 때마다 여러 가지 선임 그과 홍명보 감독의 선임과 관련해서도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서 국회가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카로운 질문들이 있을 거다. 지켜보자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잘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가보죠. 두 번째 인물 누구냐? 사람이 아니문이다. 네, 사람이 아니에요. 배입니다. 배. 갑자기 배가 왜 나왔느냐? 배가 왜 나왔을까요? 같이 볼까요? 네, 울주배 홍보 영상 때문에 오늘 배가 나왔습니다. 홍보 영상이 어땠길래 직접 확인해 보시죠. 와.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먹는 건지 배는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 볼까요? 과즙이 많으면 일어나는 일. 이게 다 배 과즙이었습니다. 네, 과즙이 많다 보니까 그랬다. 이 영상 조회수가 1323만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많이 봤죠. 네, 이렇게나 많이 보는. 오죽하면 그 앞에 처음에 나왔던 그 여자분은 이건 복숭아예요. 네. 이게 지금 이천에서는 이제 요거를 약간 패러디 비슷하게 해서 우린 복숭아다라고 복숭아도 그래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과즙 가득한 이천 복숭아 콜라보입니다. 그래서 네. 달디달고 이거 어려워요. 네. 요렇게 올렸다라는 건데 이 영상 혹시 강 변호사님 보셨습니까? 네. 이번에 네. 여름이 너무 더웠었기 때문에 네. 과일은 좀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추석 선물로 배를 선물 받았는데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올해 사과와 배는 좀 당도가 높다라고 언론에서도 봤는데 최근에 이런 지자체들이 충주맨을 시작으로 해서 좀 그쵸. 재미있게 특히 MZ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쇼츠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울주배라든지 그리고 좀 아까 그 복숭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과정으로 보이는데 아까 우리 뭐
배추 22,000원, 굉장히 좀 야채들 같은 경우에 많이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네. 이번 여름 뜨거운 여름을 나면서 달아진 배와 복숭아 많이 드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건강해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영상에 댓글이 이런 게 달렸어요. 불도 끄겠네. 네. 워터밤 가서 쓰려고 주문했다라는 댓글까지도 달렸습니다. 네. 사실 이런 영상들이 그야말로 이 조회수가 높다는 건 홍보가 확실하게 되고 있다는 거겠죠. 요즘 지자체에서도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많이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좀 새로운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배 우리 지역도 유명한데 복숭아 우리 지역도 유명한데 영상 만드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